일본 역사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고대사를 짚어봅니다. 고대 일본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요이 시대, 기원전 300년경 시작해 농경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철기와 논농사가 도입되며 사회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고분 시대로 3세기부터 6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뚜렷한 사회계층 구조가 나타나고 거대한 무덤, 즉 고분이 왕족과 귀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권력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스카 시대,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치며 일본의 불교가 전해지며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팩제와의 교류를 통해 불교와 중국의 문화가 전해져 이 시기에는 사회구조, 법률, 예술 등 다방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처럼 일본의 고대사는 복잡한 시기와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일본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각 시대의 특징을 기억한다면 일본 역사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고대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왕조시기,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제국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고대 왕조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왕조로는 황제 전설로부터 시작해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왕조와 서주 왕조 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추 전국시기로 기원전 771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수많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정치적 분열이 일어났으며 여러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자와 노자와 같은 중국, 고전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중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쟁탈전을 마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제국시대가 열리며 통일된 중앙정부에 의한 통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만리장성을 비롯한 여러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왕조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그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국 고대사의 이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은 약 4,500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한 증거가 있는 고대 문명의 땅이다. 원주민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며 여러 부족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중국 본토와의 교류는 국가의 초기 역사 기간 동안 일어났으며 특히 상인과 어부들의 왕래가 활발했다. 17세기에 들어서자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대만은 유럽 열강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청나라의 지배를 거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외부의 영향력은 대만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대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대만의 고대사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변모를 통해 오늘날의 현대 사회로 이어지는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입니다. 먼저 호주 대륙에 최초로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6만 5천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원주민이 아시아 대륙에서 호주로 이주하면서 호주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수천 년에 걸쳐 고유의 문화와 언어, 풍부한 구전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을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영위했습니다. 암각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예술 형태인 바위, 그림 및 절묘한 조각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유산은 호주 전역, 특히 북부 지방의 카카도 국립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서양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 수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도착한 유럽인들로 인해 원주민 생활,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고대사는 인류의 저력과 원주민 문화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오늘날 호주 사회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호주의 고대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고대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13세기경 폴리네시아인들의 이주로 처음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마오리라고 불리며 해양항해 기술을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먼 태평양을 건너 도착했습니다. 마오리 문화는 부족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삶은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드카빙 무용 구슬 전통을 통해 그들의 신화와 역사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마오리족은 분리된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영토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간혹 반목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에 유럽 탐험가들의 도착으로 뉴질랜드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이 1642년 처음 이 땅을 목격했으며 그 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1769년 대규모 탐험을 진행하여 뉴질랜드의 해안선을 작성하고 이곳을 왕국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19세기 초반부터 영국과 마오리족 간의 복잡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후 이곳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질랜드 고대사의 핵심 사실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푸아 뉴기니의 고대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 파푸아 뉴기니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소 6만 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은 이 지역의 초기 주민들 사이에서 대략 9,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 파푸아 뉴기니는 타로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며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농업 혁신은 지역 사회 구조에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3000년 전경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다른 섬들과 교역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도구와 장신구에서의 외부 영향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푸아 뉴기니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고유한 문화 언어를 유지했으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하면 파푸아 뉴기니의 고대사는 오래된 농업의 역사, 교역을 통한 문화적 교류,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보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